안녕하십니까? 지원사업전략연구소입니다. 네, 지난주 영상부터 저희가 희망 리턴 패키지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영상에서 저희가 자기 역량 기술서를 함께 써보았는데 어떠신가요? 한번 작성해 보셨나요? 작성해 보신 자기 역량 기술서를 토대로 오늘은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사업화 지원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아이디어나 주요 상품과 관련된 고민들을 조금 해보시고 영상을 함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 사업계획서는 보시는 것처럼 사업 개요 시작으로 사업장 형태나 업태, 종목, 아이디어명, 주요 상품 서비스를 출발로 사업계획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픈을 허락해 주신 대표님의 서류를 함께 보면서 출발을 해볼 텐데요. 해당 대표님의 서류는 카페에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자기 역량 기술서였어요. 그래서 혹시 지난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번 영상에서 자기 역량 기술서를 한번 보시고 이번 영상을 함께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해당 대표님의 아이디어명으로 저에게 이제 제출해 주신 내용은 건강과 맛을 겸비한 디저트와 음료라는 제목으로 주요 상품들을 한번 구성해 보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 대표님께서 장문의 줄글로 역량기술서를 기재하고 제출하신 상태였는데요. 지난번 영상 이후로 개선된 형태의 서류를 제출해 주신 상황입니다. 1번, 2번, 3번으로 조금 더 가시성을 가진 내용들을 기재해 주셨는데요.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 건강 음료 라인을 개발하겠다. 디저트를 출시하겠다. 서비스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겠다. 큰 틀이 한번 보이고 상세하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오늘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키포인트로 다루어야 하는 내용들을 뒤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잠깐 내용 한번 보시면은요. 건강음료 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첫 제출을 해주실 서류 가이드였다 보니까 고객들에게 좀 건강함을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을 구상 중이지만 아직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 정도의 이제 코멘트가 달려 있었고요.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함을 가진 디저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정도의 이제 의견들로 아이디어를 구성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좀 모호하고 막연한 진행들을 하고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모호함을 떨쳐낼 지원사업 전략연구소의 슈퍼 석세스 키, 네, 성공을 약속드리는 키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고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라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업마다 공고문이 공지가 되는데요. 이 해당 공고문은 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느냐 라는 문제지가 아닙니다. 공고문이라는 건 대표님들께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면 목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마지막 파이널 단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풀이집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이 사업에서 이 주관기관이 어떤 걸 요청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 공고문에 있는 심사 기준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주관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 이번 사업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어들이 많죠. 사업화 아이디어 부분에 보시면 확장, 지속 가능성, 사업 계획의 적절성 부분에서도 사업화 가능성, 실현 가능성, 아이템 하단부의 사업 아이템 부분에서도 이 아이템의 독창성 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 결국은 이 희망 리턴 패키지 경영 지원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는 지금 위기에 봉착해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이 지원금을 받아서 얼만큼 다시 성장해 내실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반드시 서류에 담으셔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공고문과 심사 기준에서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담으셔야 되는 건데요. 자, why입니다. 왜 이 지원 사업을 나에게 주어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지원 사업에 임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이 지원 사업의 목표에 왜 걸맞는 아이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이런 why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정도의 저희가 전략을 가지고, 그럼 앞서 보셨던 대표님의 서류를 조금 보완한 다음 방향을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을 좀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제목에 이 사업 계획서와 적당한 방향으로 맞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목표 방향을 제안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역과 고객을 잇는 리커넥트 카페, 여기서 이후에 내가 Y에 대한 답으로 하고 싶은 게 뭐라고 보이시나요? 네, 지역입니다. 지역. 그래서 자, 상품을 기획할 때에도 아까 대표님께서 건강음료를 개발할게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 안에 그러면 건강음료의 그런 원재료, 주재료로 그 대표님의 카페가 소속되어 있는 성남시의 지역 특산품이죠. 꿀을 이용해서 천연에너지 음료 라인을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라는 이제 개발 라인업을 설명하면서, 강점으로도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하다 보니까 신선하고 친환경적인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한번 도드라지게 이야기해 보았어요. 다음, 지역 특화라는 걸 강점화하기 위해서 지역 특화 디저트라는 워딩으로, 디저트를 그저 디저트를 출시한다가 아니라 지역 특화 디저트를 출시하겠다. 그래서 로컬 재료와 이런 현대적인 트렌드 감각을 함께 접목해서 매출 증대로 향해 나가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담아봤어요. 자, 그 외에도 요새 대부분의 SNS를 활발하게 활동하는 MZ세대들은 체험형 서비스들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 기반의 서비스를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료 제조 체험이나 아니면 지역 이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험, 경험 기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서비스가 조금 더 이슈화될 수 있음에 대해 강조를 하고, 그리고 지역 농가와의 협력 관계에 관한 어필들도 다져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자, 2번 기재사항입니다. 신청업종의 시장조사 관련된 이슈가 담기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시장조사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그러면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저희가 드리는 슈퍼패스키는요, 시장조사는요, 첫 번째, 수치화 데이터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문 보도자료나 통계청 자료 등과 같은 통계 자료를 토대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모호한 시장조사, 이 시장이 클 겁니다, 이런 모호함을 덜어낸 구체성 있는 제안, 이런 것들을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아이템을 제안하는 배경을 사회적 이슈나 문제점을 기반해서 수치화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는 이제부터는 앞에 그 카페 대표님 걸 너무 많이 노출하면 그 대표님 서류가 제출됐을 때 힘을 잃게 되다 보니까 이 이후부터는 여러 대표님들의 내용들을 좀 섞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교육 컨텐츠 중에서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그런 교육을 돕는 컨텐츠를 가지신 대표님의 내용인데요. 그 대표님이 제안 배경을 다루실 때 장애인분들이 취업하는 대부분의 분야가 단순 노무고, 그리고 경제력이 비장애인 대상 53.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제안 배경을 토대로 가지신 컨텐츠에 강점을 부각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출발을 합니다. 자, 또는 그 제안 배경을 할 때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그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짧은 현장 실습이 문제다, 아니면 부적응이
이나 아니면 그런 교육 기간이 짧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담아보는 것도 도입부를 출발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제한 배경이나 수치화된 데이터들을 토대로 나의 아이템이 왜 필요한가,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힘을 실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시장조사이니만큼 시장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시장 규모를 이야기할 때 전반적인 세계 시장의 규모나 아니면 국내 시장의 규모의 사이즈들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 어떻게 커 나가는지 수치 데이터로 보여주고 확장 가능성을 보여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이라 함은 이런 전반적인 시장도 있지만 타겟 시장의 규모를 논하는 게 조금 더 그 사업 서류의 방향과 맞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타겟 시장의 규모가 가까이 내가 사는 거주 지역 또는 주 영업 지역과 관련돼서 어떤 규모를 가졌는지, 전국으로 확장하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수치 데이터로 보여보는 방법도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타겟 시장의 규모를 통해서 그 시장 안에서 얼마나 확장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한지 등의 여부들을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내 컨텐츠나 아이템이 전반적인 사회 이슈에서 가진 문제점 라인업 안에서 시사점을 하나하나 짚어서 그 시사점 대비 어떠한 강점을 가졌는지 한 꼭지씩 나누어서 힘을 실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들을 보이는 시장 조사 또는 이런 현황 라인업들의 도입부, 제한 배경 이런 것들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 신청 업종의 현황과 사업 운영 현황 또는 시장의 현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면 대표님들 그 영업장에 오는 고객의 유형, 특징 이런 것들을 편하게 어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신청 분야의 경쟁 업체 현황. 이런 부분들을 기재를 요청을 드리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럼 내 옆집을 이야기하면 되나요? 이웃집을 이야기하면 되나요?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영업장에 있는 근거리에 있는 상권 내 경쟁 업체들을 분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당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큰 프랜차이즈들의 강점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번에 제출해 주신 서류에는 이번에 사업계획서에서 보시면 이렇게 약간 옅은 글자로 가이드가 써져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신청업체 아이템과 현황을 검토할 때 1번 괄호 안 보이시나요? 경쟁 업체보다 나의 사업장이 어디가 우위인지 강점을 기재하라라는 가이드가 나와 있고, 2번에서는 동일 업종별 비교 분석 현황을 한번 제시해보라 라는 간단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를 토대로 대표님들께서 이제 서류 내어주신 것 중에서 한번 보시면 이 카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1. 이디야랑 비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디야는 전국적인 체인망을 보유하고 있고 메뉴는 다양한 대량 생산 가능한 메뉴를 가졌고, 그리고 이디야는 약간 저가의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대기업이니만큼 좀 브랜드 신뢰성도 높고 광고에 노출도 많이 되었다. 이런 부분에서 나의 사업장과의 차이점은 나는 그런 브랜드화된 신뢰성을 갖지 못했지만 지역 특화된 로컬이라는 힘으로 좀 더 그들보다 신선한 원재료를 쓴다. 이런 것들을 기재해 주셨어요. 처음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 함께 이제 근거리에 있는 상권도 한번 분석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와 함께 이제 그 경쟁하는 구도 안에서 그들은 홈메이드 스타일의 빵과 음료를 제공하더라. 그리고 맛에 민감한 소비자층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시면서
그럼 우리 매장과의 차이점은 뭔가? 그래서 우리 매장은 조금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그 아이디어는 지역 농가의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약간 스토리텔링을 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자, 지난주에 함께 봤던 그 기재 서류보다는 조금 더 가시성 있고 훨씬 잘 기재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교 분석을 하는 가이드들을 작성하면 좋을까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네, 이거는 이제 교육 콘텐츠 진행하시는 대표님이 작성하신 틀인데요. 보시면은 1. A라는 기업과 2. B라는 기업 가운데 우리 대표님 그 사업장 관련된 이슈를 적어주셨는데요. 보시면 브랜드 인지도는 아직 나는 이제 출발하는 브랜드라 기존 브랜드 뭐랄까요, 그런 브랜딩된 그런 힘, 인지도는 없지만 마지막에 보시면은 교육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굉장히 가시성 좋게 기재가 된 샘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도 조금 더 글로 장문의 글보다는 정리된 표 형식이 좋지만 그걸 이미지화해서 나의 서류가 피곤한 그 심사위원들에게 한눈에 쏙 들어오는 서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3번 라인입니다. 신청업종의 운영 방안과 관련돼서 1번 구매 계획, 2번 판매 계획, 3번 마케팅 계획, 이런 이야기들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좀 간단하게 짚어볼 부분들만 저희 한번 같이 체크해보죠. 자, 구매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카페 원장님 같은 경우에 원재료 조달과 관련된 이제 언급을 하면서 2, 3, 4번 꼭지들도 함께 기재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첫 꼭지만 한번 나눠 볼게요. 그래서 원재료 조달에 이렇게 앞서 저희가 지역이라는 걸 어필해 보기로 했다 보니까 이 원재료 조달에서도 지역 농가와의 그런 직거래 와 관련된 이슈를 한번 다뤄보셨어요. 자, 판매 계획입니다. 판매 계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분화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판매라는 건 고객이 있어야 판매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모을지, 그리고 그들이, 자, 잘 생각해 보시면 고객이 방문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사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들이 살 마음을 어떻게 먹게 할지, 그래서 구매 동기 부여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 자, 구매 동기를 부여해서 이들이 이제, 나의 상품을 샀어요. 그러고 나면 이후에 재구매 유도는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매 계획을 기재하실 때 고객을 모으는 유인 방안, 그리고 그들이, 나의 상품을 사게 할 그런 브랜딩 또는 지역 연계 방법, 그런 방법들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야 되는데요. 샘플 한번 보시면 고객 유인 방안으로는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겠다. 그 다음에 브랜딩화에는 우리가 지역을 살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로컬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그 원재료들이 생산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전시물들을 전시하는 그런 형태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최근에 그 새우깡 아시나요? 새우깡 후면에 보시면 새우깡이 제작되는 과정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기획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통은 유지 방안에서 멤버십 프로그램들을 하시죠. 쿠폰 적립 아니면 그 포인트 적립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고요. 이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제품들 중에서 이제 판매 가능한 제품들을 정기 구독 서비스로 연결을 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상세하게 다뤄서 서류에 담아보신 상태입니다. 자, 3번 마케팅 영업 계획입니다. 마케팅을 하실 때 이런 거죠. 자, 내가 어떤 채널에 어떤 방법으로 마케팅을 할까? 뭐 예를 들어서 관광 상품을 파신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인플루언서님의 채널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셔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선택하시는데요. 저희 그 지원사업 전략연구소처럼 대표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채널들이 있으시다면 해당 채널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콘텐츠를 기획해서 배포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영상, 콘텐츠, 스토리 이런 것들을 몇 개 정도 어떻게 기획을 해서 배포할 건지 구체적으로 마케팅 계획을 세운 틀들을 서류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배포 계획 이후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목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획 제작한 그 콘텐츠들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만큼 예를 들어서 1만 건 이상, 100만 건 이상, 1000만 건 이상 도달하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화된 데이터로 목표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원 후 기대 효과입니다. 이 지원 후 기대 효과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 모든 것들을 함축한 한 챕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글로, 두세 줄의 글로 이 부분을 장식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나의 생각을 단편적으로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장표를 하나 마련하시고 그거에 대한 줄글은 간단한 한 줄, 두 줄의 워딩으로 지원 후 기대 효과를 작성하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사업계획서 안에서 예산부를 제외한 모든 영역을 한번 검토해봐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업계획서를 기재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모든 대표님들께서 선정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영상도 좋은 정보들 담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원사업 전략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